자, 오늘은 가스터빈 엔진 수업 시간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압축기, 우리 가스터빈 엔진 형식과 구조에서 압축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반동도는 공기가 들어와서 이 회전자 고정자에 부딪혀서 반동이 얼마나 되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자 기치 담당하는 압력 상승의 백분율이다 해서 P3가 아까 보였어요. 고정자 긴열의 출구 압력 빼기 회전자 긴열의 입구 압력 분해, 훨씬 많겠죠. 그 다음에 P2에서 P1을 뺀 회전자 긴열의 압력 상승. 단당이니까 고정자와 회전자 전체에서 압력 담당하는 부분과 회전자 긴열 전체에서 담당하는 부분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죠? 어렵진 않습니다. 요거 계산식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동도 여부를 식을 보면 여기 C가 나와 있습니다. C 컴프레셔에 대한 반동도입니다. 그러면은 터빈에 대한 반동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전체가 이게 파이라는 대문자인데 요 T가 되겠죠. 이렇게 글씨 못 써도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이해되셨죠? 다음, 압축기가 지나고 나오면 연소실이 나오죠. 자, 연소실의 구성을 보면 케이스, 라이너, 연료 너즐, 스파크 플러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연소실 부분은 여러분들 강의 교재 1-16부터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능을 보면 효율적인 연소를 위해서 연소실에 알맞는 혼합비가 필요하고, 연소 효율이 또 좋아야 하며, 연소 가스 온도는 터빈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균일한 흐름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 터빈 베인 또는 블레이드라고 표현하죠. 작동 온도에 견딜 수 있도록 고온 연소 가스가 어떻게 된다? 냉각돼야 된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어떻게 냉각을 되는지. 그 다음에 고온 가스가 터빈으로 잘 전달돼야죠. 최종 목적은 터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공기 영역은 연소실에 공급되는 공기량이 아까 몇 퍼센트 했어요? 20에서 30%가 되고, 직접적으로 연소에 영향을 주는 1차 연소에는 14에서 18대 1 정도의 최적 혼합비가 항상 유지되도록 연소에 직접 사용되는 1차 공기 유량을 제한하고 있다. 어디 영역? 1차 영역은 연소 영역이다. 자, 이해되시죠? 두 번째, 아까 2차 연소 영역은 뭐였어요? 혼합 및 냉각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소 가스와 냉각 공기가 혼합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혼합. 그 다음에 연소되지 않은 2차 공기는 연소실 벽면에 냉각 공기막을 형성해서 불꽃을 어떻게 모은다? 가운데 중앙 쪽으로 모으고, 불꽃이 직접 연소실의 벽에 닿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 다음에 1차 연소 영역에서 연소된 가스와 혼합되어 연소실 출구 온도를 허용된 터빈 입구 온도까지 어떻게 균일하게 낮춰준다. 동시에 연소실 라이너의 벽면을 냉각해서 재료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연소실 내구성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2차 공기에 연소실 유입되는 전체 공기량은 아까 80% 정도 했는데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자, 그림을 다시 보면, 그래서 1차 공기는 연소를 위해서 연료와 혼합되어 연소실 앞쪽 통로로 들어가는 공기. 자, 이게 1차 공기가 되고, 2차 공기는 연소실 케이스 이쪽이요. 그 다음에 안쪽 라이너. 여기가 라이너입니다, 이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 라이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7페이지 오른쪽 아래 그림 보면 컨버션 챔버가 되네. 그게 라이너입니다. 이 내부 거. 구멍이 뻥뻥뻥 뚫려져 있죠. 우리 실제 엔진을 보면 더 많이 뚫려 있습니다. 라이너의 뒤쪽에 바깥쪽 벽의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 연소를 낮춰준다. 그 구멍들이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게끔 해주는 구멍들입니다. 이렇게.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1차 영역은 연소, 2차 영역은 혼합과 냉각이다. 이거 자꾸 설명하냐면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역시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기억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소실의 작동 원리를 봤으면 연소실의 종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류는 몇 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은 어떤 연소실을 사용하는가 해서 뭐 객관식 수험 문제 봤잖아요. 온라인 퀴즈. 거기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 자, 여기서 보시면 캔형, 애눌러형, 캔과 애눌러를 종합한 캔 애눌러형, 그 다음에 역 애눌러형, 여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캔형은 말 그대로 우리 실제 지금 연습했거나 J47 기간 정비 실습에서 봤듯이 그 J47 엔진이 연소실이 캔형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캔만 쫙 연결되어 있는 거, 쭉 설치되어 있는 거. 그래서 각각의 독립된 연소실, 원통형 연소실이 8개 또는 10개로 짝수로 같은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연소실이 캔형이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바깥쪽 케이스가 있고 안쪽 라이너가 있고 각각의 캔에 연료 노즐이 다 있어야죠. 그렇죠? 연료 노즐이 있어야지 연소가 되니까. 그 다음에 보통 2개의 이그나이터가 있다. 우리 왕복 엔진 또 한 번 설명드리지만 왕복 엔진에서는 각 실린더마다 점화 플러그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스터빈 엔진에서는 점화 플러그 각 연소실마다 다 필요 없다. 만약에 8개다 그러면 8개 다 필요 없고 2개만 필요하다. 왜? 불꽃을 전파하는 화염 전파관이 있어서 캔 사이를 서로 연결해서 화염을 전파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스파크 플러그는 우리는 이그나이터라고 표현합니다. 가스터빈 엔진에서는. 그래서 2개만 연소를 시켜주고 불꽃이 붙으면 쭉 화염 전파관에서 화염이 전파돼서 별도로 추가로 불꽃을 피울 필요는 없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고공에서 기압이 낮아지면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연소가 또 불안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소 정지를 일으키기 쉽다. 캔형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엔진 시동 시에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 연소실 출고 온도 분포가 불균일하게 될 수도 있겠죠. 아까 연소실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터빈 블레이드와 스테이터에는 심한 온도 차내에서 열 응력에 의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결점이 있다. 여러분들 여기 응력을 한글말로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말 그대로 온도 차이에 의하니까 뜨거웠다 차갑다 뜨거웠다 차갑다 하니까 열이 발생되는 차이로 인해서 얘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열 응력을 받아서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 뭐 균열이 가거나 파쇄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화염 전파가 막 분해를 해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통로가 있고 이쪽 연소실, 반대편 연소실을 연결해주는 통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물론 당연히 뭐 중간에 실도 있고 엘보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연결관이 이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 책은 여러분 교재는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에 보면 거기 라이너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축 주위에 배열돼서 캔들을 둘러싸고 있고, 연소실 벽의 구멍은 공기 흐름을 조절해주고, 아까 공기 흐름 조절했었죠. 그 다음에 화염으로부터 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똑같이 2개의 스파크 플러그가 있다. 그래서 연소실 내부의 중앙의 볼록한 형상은 적당한 속도와 각도의 정확한 공기량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자, 구조상으로 장점을 보면 구조상으로 어떻게 견고하죠. 그 다음에 대형 항공기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그 다음에 냉각 면적과 연소 면적이 좀 비교적으로 좀 크다. 이게 장점이 되고, 정비가 용이하지 않다. 자, 이해되시죠?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플레임 튜브 화염 전파관이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고, 아우터 덕트가 있고, 이너 덕트가 있고, 요쪽이 아우터 덕트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애눌러 타입. 애눌러 타입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애눌러 타입은 바깥쪽 케이스와 안쪽 케이스 사이에 돼 있고, 바깥쪽 라이너, 안쪽 라이너, 그 다음에 수개의 연료 노즐이 있고 2개의 스파크 플러그 역시 있다. 수개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수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 개. 로터 축의 둘레를 도넛 형태로, 아까 도넛이라고 그랬죠?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큰 원통 사이에 공간 전체가 연소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니켈 내락금으로 제작된다. 라이너는 판재를 원형저각 형태로 만들어서 용접되고 공기 구멍이 무수히 많이 뚫려져 있다. 우리 그 제247 실습 영상을 보면 구멍 많이 뚫려져 있죠? 기억나나요? 자, 연소 효율이 좋고 구조가 간단하며 길이도 짧다. 그래서 연소가 안정되어 연소 정지가 없고 출구 온도 분포가 균일하다. 장점이 많죠,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쓰인다. 배기 연기도 많은 장점이 있으나 구조상 엔진을 장탈해야만 정비가 가능하므로 정비성은 별로 좋지 않다. 효과는 좋지만 정비사들이 정비하기에는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NL 타입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고 간단한 길이도 짧게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연소실이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길이도 짧게 할 수 있다.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얘기한 역 애널러 타입 연소실이 있습니다. 일부 소형 엔진에서 사용하고 우리 공군에서 운영하는 항공기 중에 역 애널러 타입을 사용하는 항공기 뭐냐? KT-1 항공기입니다. 어딨죠? 3원비, 3훈련비나 사천에 있고 웅비라고 합니다. 웅비. 카이에서 만든 거죠.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서 국가연과 합동으로 해서 만든 항공기가 국내 훈련기입니다. 지금 수출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역 애널러 타입입니다. 보시면 연소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다른 연소실들은 전방에서 연소해서 후방으로 이렇게 연소 공기가 빠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후방에서 전방으로 연소가 돼서 공기가 라이너 뒤쪽에서 돌아서 연소된 후에 터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공기 이렇게 돌아서 뒤로 이렇게 빠지는 S자 형태의 연소가스의 흐름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연소실로 들어가면서 예열되는 공기는 역류에 따른 효율로 손실을 보충해주고 터빈 휠을 연소실 안쪽에 설계할 수 있어서 엔진 길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짧게 할 수 있다. KT-1 같은 경우는 그주 클 필요가 없고 엔진이 어디 있다고요? 조종석 앞쪽에 있기 때문에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항공이 길어지니까 불편해지니까 짧게 설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 자, 요 그림이 역 애널러 타입입니다. 자, 이중 터빈이 있고 뭐 있는데 압축기 구동 터빈입니다. 어쨌든 여기가 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축이 되면서 압축기를 통해서 공기가 어디로 들어온다? 여기로 들어간다. 압축기에서 방출된 공기가 여기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S자로 형태로 공기 흐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가 연소실 전체입니다. 연소실이 되고 공기가 흐르면서 어떻게 된다? 연소실이 되면서 뒤로 S자로 해서 이렇게 뒤로 가면서 터빈과 만난다. 그래서 터빈 구동 터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 S자 타입에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연소실을 길게 뻔다 그러면 S자 뿔면 한 이만한 사이즈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길이가 짧아질 수 있다. 이렇게 효과적이겠죠? 대신 옆으로 좀 커지겠지만 뭐 사이즈 그만큼 커다란 많은 용량의 출력을 필요하지 않는 엔진이기 때문에 훈련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KT-1 엔진 같은 경우는 이게 PT6A 62라는 엔진인데 아주 출력이 좋습니다. 950마리까지 나오는 훈련기로서는 아주 훌륭한 항공기인데 엔진이 그만큼 효율이 좋다. 어디냐? PW사 플랫 앤 피트니사 C입니다. 캐나다. 나중에 여러분들 만나서 수업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슨 영역이다? 연소실 영역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